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발표 함께 하시겠는데요. 세 번째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석영 선임연구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석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정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블록체인 정책 현황 및 해외 동향 관련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블록체인 정책, 정부 블록체인 정책 현황과 해외 블록체인 정책 동향, 그리고 맺는 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전략 및 정책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블록체인 관련으로 우리나라 주요 정책은 2016년도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데이터 신뢰성을 제고하는 일부 요소 기술로 활용하는 내용으로만 적혀 있었는데요.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의 내용만 있었는데 18년도 돼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이라는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국가에서 시작되는 블록체인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저희 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그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뒤에 지금까지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가 발전 전략이 약 2년 만에 나온 거는 웬만한 기술 전략치고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을 좀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블록체인 확산 전략에 대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느덧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19가 지금 재택근무나 비대면 근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디지털화, 비대면화를 촉진하는 배경이 많이 나타났고요. 이때 이제 블록체인이 이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내용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 전략으로는 한계성을 느끼고 확산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확산 전략을 보시면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그 아래 5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특별하게 보실 부분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추진했던 7대 분야 집중 추진이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고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기 좋은 그 영역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중 확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산 신원 증명은 DID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원 증명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생태계 조성 이런 전략 과제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지원 사업 중에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시범 사업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총 53개의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35개, 민간 분야 18개 정도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산 사업은 이제 20년 확산 전략이 발표되면서 작년에 처음 추진되었는데 저희는 이제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저희 기관에 추진했고 투표, 사회복지, 그리고 고객관리, 신재생 에너지, 기부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확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저희가 거의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확산 사업은 15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범 사업과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확산 사업은 총 5개, 그리고 시범 사업은 총 19개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를 거의 다 끝나고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제 기존 기존 시범 사업의 약간 문제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했던 방향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자. 그리고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과제가 접수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실제 사업화되기 어렵다 보니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를 추진해서
뭐 공모를 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가 접수될 경우에는 자유공모에 대한 분야나 예산 등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저희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으로 좀 참고할 만한 해외 블록체인 정책 동향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개발 전략에 관한 행정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스위스의 국제 블록체인 중심 허브 크립토밸리 관련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개발 전략에 관한 행정명령은 앞에 설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3월 9일에 미 바이든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개발 전략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디지털 자산 정책 6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CBDC 연구 개발을 전 부처에 대해서 명령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중심적인 내용을 첫 번째부터 위에부터 보시면 일단은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으로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나아가서 기업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완화. 이 CBDC가 도입됐을 때의 지금 현재 국제적인 금융의 안정적인 영향이나 어떤 CBDC가 가지는 시스템으로 인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겠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불법 금융 행위 및 국가 안보 위험 완화. 이 부분은 이제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 자산이 이용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섯 번째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핀테크 분야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하기 좋고 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은행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 도입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좀 은행 서비스에 대해서 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혁신 지원인데 기존에는 그 디지털 자산이라는 부분을 규제를 통해서 개발을 억제하고 강한 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책임만 질 수 있다면 개발을 보장하고 그리고 발전을 보장하겠다, 이용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6가지 정책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의 내용이 다 CBDC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CBDC 관련으로 시범 운영이라든지 개발 연구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 기존의 달러 중심의 경제 패권을 혹시라도 잃게 될까봐 CBDC를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CBDC를 바로 도입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없지만 언제든지 CBDC가 필요하면 바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법, 제도, 기술 개발부터 법제도 정비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은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번에 행정명령을 발표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 CBDC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정책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스위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립토밸리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주쿠시에서 주쿠시 크립토밸리라는 허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쿠시에는 원래 주쿠시가 이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서 크립토밸리를 선언해서 가상자산의 약간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체적인 크립토밸리에 총 기업 수가 1,100여 개가 넘고요. 유니콘 기업은 14개가 배출되었고 현재 주요 기업 50개의 시가총액이 약 740조 정도 되는 아주 금융 중심지로 좀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일단 규제 샌드박스 적용,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정, 그리고 마지막 ICO 허용 이 네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일단 블록체인이 가장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축구 시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 이용료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금 납부까지 허용하는 걸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크립토밸리 벤처 캐피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큐베이팅 센터 제네시스 허브를 또 추진하면서 각 스타트업에 1억 4천만 원, 약 1,100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도 개정 부분이 있는데, 기존 은행법에서는 이제 은행을 개설하려면 은행 라이선스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거를 아예 법제도를 아예 제거를 해버려서 그냥 피테크 기업도 은행을 개설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초 크립토 뱅크를 도입을 했고, 현재는 5개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키 보관, 그리고 대출, 이체, 인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O 허용이 있는데요. 스위스의 금융시장 감독청은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ICO에 되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기업으로 아시는 기업 중에 이더리움 재산이 이쪽 스위스 주쿠시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맺는 말인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 신뢰를 기반으로 초연결 사회 및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이 작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술 격차도 아주 작지만 미국을 100%로 봤을 때 19년도는 1.9년 정도 뒤처져 있다면 20년도에는 1.6년 정도 뒤처진 걸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제 저희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정책과 그런 발전 전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석영 선임연구원님 발표 고맙습니다. 이 국내외 상황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